안녕하십니까. SBC 서산방송 이주희입니다. 지난 23일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였습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보양식 잘 챙겨 드시면서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패를 수여했으며 우수부서로는 경로장애인과, 세무과, 교통과, 도시과, 농정과 등 5개 부서가 선정됐습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유부곤 의원과 가충순 의원, 이소희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유부곤 의원은 대시민 인식 개선 교육 실시, 다문화 상당 사업 강화, 지역 중심 가족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업무량을 줄이고 업무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시스템을 마련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을 위한 업무 영역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산하면 마늘 생강이 생각나도록 해야 합니다. 가충순 의원은 마늘 생강쌀을 서산시 대표 농산물로 육성해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더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웃음을 기르기도 하지만 대표 선수 없는 팀은 빛을 보기 힘들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소희 의원은 해미읍성 600주년 행사 추진, 운산, 해미, 고북지역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레저시설 유치, 상습 가뭄 지역 수계 연결을 통한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유치 등을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적극 유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 경제 질서에 역행하고 있는 임재관 의장은 폐회에 앞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서산시도 우리 지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산시도 정부 및 충청남도와 발맞춰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확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산시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16일 8개 상인회와 서산사랑 상품권 환전 대행단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서산사랑 상품권 발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맹종호 서산시장을 비롯해 8개 상인회 회장이 참석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회수 및 환전 업무 대행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협약 내용에는 협약 목적, 협약 기간, 상품권의 환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8개 상인회는 상품권의 환전 대행단체로 지정돼 각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산사랑 상품권의 환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서산시에서는 총 50억 규모로 서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서산사랑 상품권은 서산 관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치를 방지해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됩니다. 이번 주 서산방송에서는 맹종호 시장의 9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시민센터 건립 사업을 취재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2018년 시작해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센터의 초기 단계가 이제 공익활동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저희가 금년도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보다 이제 더 아주 큰 규모가 이제 시민센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능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이제는 시민 활동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그쪽에 연말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도 이제 시민 의견 받아서
이제 리모델링 이제 설계를 걸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12월 개소를 목표로 오는 8월 건물 임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센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어떠한 분들이 시민센터를 만약 만들면 이용할 것인가, 그 이용 계층을 조사하고 선호도 조사를 또 해야죠. 그 용역도 7월 중에 아마 지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센터가 만들어지고 계속 운영이 되면서 시민센터 부분은 그 나름대로의 또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소요되는 예산을 순수한 시비로 넣기에는 서산시도 너무 부담이다 싶어서 다른 외부 재원하고 맞물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맹정호 시장의 공약이자 9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시민센터 건립 사업은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구체적인 예산 확보도 안 돼 있었습니다. 선거용 보여주기식의 공약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난 24일 대산화학단지 정문 앞에서 대산읍 화학안전사고 특별대책위원회가 대산읍민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안효돈 대산읍 발전협의회장, 김기진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 2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서산시, 충청남도, 국가의 안전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하고 기업이 안전사고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민과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마련됐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대산공단의 안전사고 릴레이를 멈출 수 있도록 환경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외치며 하나토탈 정문에서 시택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오늘 집회는 타이틀 그 자체로 대산읍민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입니다. 2017년 이후로 대산공단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서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걸 떠나서 이제 그 강도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산읍 주민들이 이제 생존권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서산시라든가 충청남도 환경부 국가의 안전 대책을 좀 세워달라, 수립해달라 이 목소리를 내는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전달하겠습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사측의 서면 사과, 지역 주민 건강 영양조사 전면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산읍 주민 요구서를 대산 기업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산 동서간선도로 마지막 구간이 개통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어서 보도합니다. 고명호 도로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201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 7월 5일 날 완료 개통을 했습니다. 총 사업 구간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48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서간선도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최초 1998년도에 착수를 해서 21년간의 사업에 6.8km 구간 1,042억 원을 투자해서 전면 개통을 하게 되었던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동서간선도로를 서산 도심 성문장 동맥의 축으로 잡고 현재 시내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세무서 앞에 세무대로를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다음에 엊그제 착공을 한 중앙아시차 앞에 중로 1-11호선을 시내까지 연결시켜 시내와의 이 동서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이뤄서 성장 동맥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개통돼 많은 서산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는 기대한 바와 같이 명실상부한 도심 외곽순환도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서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서산시민과 시의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 여행을 하지 않겠다는 선포를 하고 시민 참여를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일본이 또다시 주요 국가 산업에 대한 경제 봉쇄와 제재를 통해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여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향연이 펼쳐집니다. 태안군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남면 신혼리 곰선에서 스피드보트, 카약, 해양 수상쇼를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지원하고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로 진행됩니다. 또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펼치는 화려한 해양 수상쇼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와 이용료는 모두 무료이며 체험 희망자는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26일 오전 9시 31분쯤 하나토탈 대상공장에 낙뢰가 떨어져 1단지 작업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하나토탈에 따르면 공장 안에 세워진 메인 철탑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전기 공급이 중단돼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장에는 노동자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대응팀이 투입돼 전기 공급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하나토탈은 공장 정상 가동까지 2-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산 버드랜드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2019 서산 버드랜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산 버드랜드에서 준비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그동안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던 프로그램인 둔벙 체험을 비롯해 천수만의 새 만들기, 자연 밥상 만들기, 캐릭터 열쇠고리 만들기, 날개짓 하는 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매일 진행되며 특히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머리가 자라는 잔디 인형 만들기와 LED 종이꽃 만들기 프로그램도 격일로 진행됩니다. 지난 24일 번화로 소극장에서 2019 서산시 지역사회 청년학교 입학식 및 충남 콘텐츠 코리아랩 서산 브릿지 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맹정호 시장, 임재관 의장, 김인수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및 70여 명의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맹 시장은 청년학교가 지역사회 청년들의 꿈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산 브릿지 센터가 공유의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6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학교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며 서산 브릿지 센터는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제조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창업기관과 연계하는 중간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제15회 삼길포 우럭축제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삼길포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삼길포 우럭축제는 서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합니다. 인기 가수 공연, 독살 체험, 시식회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방문객을 사로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승한 위원장은 수산물에 대한 우수성, 안전성 등을 홍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가 2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서산과 당진 지역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업무를 보기 위해 천안 보령지사까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충남 서북부 산업지역의 오랜 수건사업이었던 서산지사는 서산, 당진, 예산, 태안 등의 지역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팔로우 me!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외출 시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은 아침 기온 23도,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SBC 서산방송은 올레TV 789번,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BC 서산방송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의 연락처로 여러분의 다양한 제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